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 집합건물팀장 이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그 건설 관련해서 좀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초반 상황과 달라져가지고, 뭐 추가로 뭐 좀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까요? 그렇죠. 네. 건설 공정에서는 대부분 추가 공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설계 변경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죠. 설계 변경.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급인이라고 하죠. 수급인이 그러니까 추가 공사를 했었을 때 그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추가 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거죠. 지급받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근거 자체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계약. 그러니까 추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중요한 것은, 더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 그건 당연히 이제 뭐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팀장한테 야,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우리 팀장하고 친하니까 이놈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빌려줄 때 이제 뭐 잘 갔겠지라고 생각을 믿고 해서 맡기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나요?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립되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공사도 명시적인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 계약에 의한 추가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구두 계약이 됐을 때 그 입증의 문제라는 것이죠. 뭐 제가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변호사님 잘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계약서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변호사님 그냥 1,000만 원 줬잖아요. 그렇죠. 몸 빌려줘요. 이렇게 말할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팀장은 안 그러겠지만. 전 아닙니다. 전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추후에 이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 문제.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기재하는 게 만드는 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명시적인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경우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증거가 없어.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었지 않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다면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죠. 그 제가 보니까 판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목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것을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 공사한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익을 누려요. 이익을 누리죠. 그러면 이게 부당이득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체도 사실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라고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기가 임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너 부당이득 했으니까 돈 줘 라는 것은 부당이득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상 표현이 딱 정확히 그렇게 써요. 부당이득을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다. 네. 아니 묵시적 동의도 없었다라고 네. 한다면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네.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자체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럼 부당이득 청구가 안 되는 거고 수부인 입장이라면 그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공사와 관련돼서 반드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합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네. 추가 공사 대금 청구는커녕 분할이득 반환 청구 자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자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계약을 해두시거나 동의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남겨놓는 게 아니라 남겨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사투리를 쓰니까 팀장도 사투리를 쓰는 이런 어떤 불상사가 이게 좀 아무튼 오늘 그 계약 추가 공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꼭 계약서랑 반드시 동의를 받아놓으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건설 현장에 대해서 좋은 판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